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7대 전략 산업에 대한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릉 번화가 가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빈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경기 침체에다 소비 성향까지 바뀌었기 때문인데 신흥 상권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생활권 교통사고 감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집중 정비하고 단속 카메라와 차량 유도선 등을 설치해 오는 2027년까지 생활권 교통사고를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9일 사복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골자로 한 1980년 사복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강릉 도심 상권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이 줄면서 다른 업종까지 영향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도심 번화가인 일명 대학로 일대. 옷가게부터 각종 쇼핑점과 음식점들로 붐볐던 거리가 한산하기만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으로 문을 닫았거나 몇 달째 비어있는 점포들이 즐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가 1층은 대부분이 비었습니다. 다른 건물에도 점포 임대를 알리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 월화거리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반면 불과 500m 떨어진 강릉 도심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임대료와 재료비, 인건비 등 고정비용은 해마다 오르는데 매출이 줄다 보니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옷가게가 제일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약간 여기도 원래 그거였었거든요. 주스 가게. 여기도 없어지고 뭐 라면 가게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중앙시장만 가고 이쪽으로 나누죠. 강릉 교동택지와 신흥상권인 유천택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릉 중부권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3년 3분기 7.1%에서 지난해 9.4%, 올해는 10.3%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릉 교동권 소규모 상가는 지난해까지 공실률이 0%였지만 올해는 8.3%로 급증했습니다. 소비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역 상권의 침체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매출 부진을 겪고 다른 업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임대료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원재료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건축 경기가 사실은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움직일 수 없는 구조적인 걸로. 이런 상황에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은 2022년까지 월 5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월 1만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2022년도 이전에는 도시비 합쳐서 170억 원대를 했으면은 지금 이게 거의 한 80% 이상 90% 가까이가 이렇게 축소된 상황이거든요. 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나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극심한 경기 침체로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국세청이 집계한 강원도 내 폐업자는 2021년 23,700명에서 지난해 27,700명으로 3년 만에 17% 넘게 증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산업구조 재편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7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를 대거 확보하면서 산업 기반 조성 작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자치도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내년도 국비를 대거 확보했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등 5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확보한 내년 예산만 1,213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완료 때까지 총 사업비는 1조 79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10개 신규 사업과 7개 기존 사업이 증액된 결과로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입니다. 첨단 분야의 국비가 48개 사업에 저희가 1,213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이제 그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출신 국회의원님들과의 이제 공조 뭐 이런 노력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분야별로는 반도체 237억 원, 바이오에스 392억 원, 미래차 136억 원 등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통해 첨단 세라믹 부품 제조 기술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료 헬스케어 기술 실증 지원을 추진하는 등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작업에 더욱 속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바이오에스 분야는 춘천 홍천 바이오 특화단지와 원주 의료기기, 강릉 천연물 바이오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화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어갑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AI 대전환 기조에 맞춰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에도 속도를 냅니다. 특히 의료산업에 AI를 접목한 의료 AX 산업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5,800억 원 규모의 의료 AX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18개 세부 과제도 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앞으로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강원의료 AX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도 확보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의료 AI로 한번 집중을 해보겠다. 거기에는 이 디지털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분야가 포괄되는 겁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의료 AI에 집중할 그럴 계획입니다. 전통적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도시로 도약을 꿈꾸는 강원도. 더욱 치열해진 지자체 간 첨단 산업 육성 경쟁을 뚫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9일 사북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골자로 한 1980년 사북 사건 국가 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광부와 주민, 노조위원장 가족, 경찰 등 모든 사북 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여야 73명의 국회의원들이 연서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춘천시가 생활권 교통사고 감축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9일 춘천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까지 생활권 교통사고를 20%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을 집중 정비하고 단속카메라와 차량 유도선 등 안전시설을 확충합니다. 또 도로교통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시민 안전의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2027년까지 생활권 교통사고 20% 감축을 목표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고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우선 정비하는 교통안전 개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안전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호구역 등 생활권 핵심 위험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사고 다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공지천,
서부 대성로 등 7개 구간에 투광등, 잔여 표시기, 신호등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15곳, 노인 보유구역 10곳에는 방호 울타리, 미끄럼 방지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보행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시설만 고쳐서는 사고를 충분히 줄이기 어렵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축제, 대학 축제 등과 연계한 교통 안전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오니 남부사거리 같은 주요 교차로와 초등학교 주변에서 자생단체, 경찰,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경로당 100곳, 어린이집 50곳을 찾아가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해 보행 이동 안전을 갖다 강화하겠습니다. 고령 운전자에게는 운전 적성 검사와 연계한 체험형 교육을 제공하고 사업용 차량 운수 종사자에게는 사고 이력 관리와 법규 위반 특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화천군은 2026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 지역 내 724명의 단기 일자리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6명 늘어난 규모로 행복 일자리 504명, 대학생 일자리 220명입니다. 행복 일자리 참여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며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일자리 신청은 오는 24일과 26일 이틀간 접수합니다. 강원랜드가 정성군 시설관리공단과 케이블카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케이블카 운영 기술과 인적 교류를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강원랜드는 하이원 리조트 내 운탕고도 케이블카를, 정성군 시설관리공단은 정선 북평면에 위치한 가리왕산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2년간 케이블카 제어 시스템 제휴,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노하우 공유, 정기 점검과 안전진단 인력 교류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9일 새벽 1시 35분쯤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0대와 인력 80여 명을 투입해 25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이 화재로 20대와 50대 여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원룸 내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7,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동해해양조사사무소가 강릉 옥계해항의 조석정보 예보를 위해 장기 관측에 나섭니다. 강릉 옥계해항은 대형 선박의 운항이 잦은 무역항이지만 그동안 조석 자료는 15km 떨어진 동해 묵호항 정보를 참고해 왔습니다. 동해해양조사사무소는 이에 따라 옥계해항 부두에서 이번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밀물과 썰물의 변화 등 조석 장기 관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석 예보는 선박의 안전 항해와 항만 개발, 보전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초 해양 정보입니다. 강원대학교는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1도 2 국립대학 출범을 발판 삼아 산학협력과 창업 인프라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는 KNU 창업혁신원, 산학협력단, 캠퍼스 혁신파크 등 창업 인프라를 중심으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업 미네르바 스쿨을 도입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0건의 신규 학생 창업을 배출하는 등 현재까지 52건의 창업 지원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